다음 중 놀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하세요라는 질문지를 강연에 앞서 나눠주고 결과를 수합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30명 중 3번과 5번에 전원이 동그라미 표시를 했고 세모 표시를 한 사람이 2번에는 6명, 4번에는 8명이 있었으며 1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모 표시를 한 사람에게 이유를 물으니 배워서 논 것도 논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세모 표시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1번은 도형학습의 매개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행위의 소재는 놀이인데도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응답자들의 기준은 자발적으로 했느냐로 놀이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놀이라고 부를 때 여러 조건 중에 자발성이 절대 기준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놀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재미가 아니었나요? 만약 위에서 제시한 문항에 따른 행위에서 아이들이 재미를 느껴 즐겼다면 모두 놀이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놀이를 지도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놀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까요? 놀이는 시대에 따라 부여된 의미도 다릅니다. 놀이의 영역도 좁게는 공기놀이나 보드게임과 같이 특정한 형식을 갖춘 것으로 이해되지만 넓게는 스포츠나 레저, 달집 태우기와 같은 세시 풍속까지 포괄하기도 합니다. 놀이를 연구하는 방법도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하위증하는 놀이를 문화적 관점에서 놀이가 행해지는 상황에 치중하여 문화라는 틀 속에서 놀이의 속성과 문화와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접근했지만 교육인간학에서는 놀이를 인간의 행위 전체 속에 그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여 놀이를 인간 생존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파악했습니다. 이처럼 놀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면서도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말로 매우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합의한 놀이 정의는 내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놀이에 대한 개념은 본 연수에 부합하도록 제한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놀이가 갖는 의미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활동으로 파악합니다. 범위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놀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이 있고 누구나 놀이로 공감이 가능하며 과거 또는 현재에 되풀이되어 구현 가능한 신체 정신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특정한 행위가 놀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릴 때 흔히 사용되는 몇 가지 놀이 요소도 언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위증하가 호모 루덴스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재미입니다. 하위증하는 재미를 놀이의 1차적 특징으로 파악했는데 일반적으로 놀이하면 재미를 떠올리게 된다는 점에서 재미는 놀이의 중요 요소로 파악했습니다. 둘째, 자유로운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위증하는 명령에 의한 놀이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니다. 기껏해야 놀이를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누군가 시켜서 강제로 한다면 놀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발성의 문제는 이후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셋째는 일상적인 혹은 실제 생활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놀이는 일상생활과는 구분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어떤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모든 놀이에는 규칙이 있고 이는 놀이가 벌어지는 장소와 시간에서 무엇이 통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넷째, 놀이의 형태적 특징으로 무사무욕이 있습니다. 즉, 놀이가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만족감을 얻는 일시적 행위이며
그것으로 놀이의 소임은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무목적성은 여러 사전에서 수용되어 놀이를 정의할 때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놀이란 특별한 목적의식이나 생존 자체에는 직접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것 자체로서 흥미가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활동의 총칭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놀이라고 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작업이나 공부와 같이 결과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재미, 자발성, 비일상성, 무목적성이라는 요소는 놀이를 정의할 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시공간에서 전개되는 놀이는 위와 같은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거나 체육 시간에 놀이할 때 자발성과 재미, 비일상성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체육 시간에 순발력, 신체 조절력이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기차기를 한다면 이때 놀이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인 셈입니다. 최근에는 놀이 요소를 갖춘 놀이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여 짝퉁놀이, 가짜놀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제시한 놀이 헌장과 이를 구현할 어린이 놀이 관련 시도교육청 10대 공동정책에서 말하는 놀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놀이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선언적 의미가 강한 놀이 헌장보다 놀이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될 것입니다. 정책은 크게 4가지이고 세부 사항이 10가지입니다. 큰 항목은 놀이시간 보장과 안전한 놀이 공간 확보, 놀이 경험 제공, 어른들의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내용은 놀이 시간과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면 자발적으로 재미있게 놀 것이란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이 요소가 구현된 놀이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놀이를 교육하고 어른이 아동의 놀이 친구가 되겠다는 것은 자발성보다 어른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우리 안에 사자와 토끼를 모두 키우겠다는 것으로 현장에서 놀이를 적용할 때 혼란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놀이 헌장이 제정되기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놀이밥 60+, 놀이 이모, 놀이길 그리기 등의 다양한 놀이 정책 및 구체적인 방안이 실행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놀이 요소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란 주장에 근거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통해 아이들의 놀이 문화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고 게다가 핸드폰을 뛰어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이 제공되면 어울려 놀기보다 핸드폰을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9년 경상북도 아동 여가를 조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놀이 정책은 시행에 앞서 충분한 연구 및 논의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놀이 요소의 구현과 학교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더 이상의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